안녕하세요. 보스턴 소리내입니다. 소셜 연금의 기초 일부, 소셜 텍스와 소셜 연금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신문,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또는 유튜브 비디오 등을 보면 소셜 연금에 관한 좋은 설명도 많지만 아쉽게도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하였지만 제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개개인의 상황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규정과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부에 걸쳐서 소셜 연금에 관한 여러가지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부로 소셜 텍스와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연금에는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은퇴연금을 뜻하면서 그냥 소셜연금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소셜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합쳐서 파이카 텍스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소셜 텍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메디케어 텍스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그리고 자영업자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인 경우는 본인이 12.4%를 모두 내게 됩니다. 메디케어 텍스도 비슷하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내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다 내게 됩니다. 또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0.9%의 메디케어 텍스 추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총 9%로 미국의 소셜 텍스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자나 주식 투자 수익 같은 것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학기 중간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카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또 유학생들이 피카 텍스를 내지 않는 게 있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1월쯤에 세금 보고를 위한 W2 폼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총 급여에서 몇 가지 공제 항목을 제한 금액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텍스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총 급여에서 의료보험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히게 되고요. 그런데 소셜 텍스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상한 금액이 있어서 만약 본인의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본인의 소득 전체에 소셜 텍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금액까지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2020년의 상한 금액인 13만 7,700불이 적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 상한 금액이 14만 2,800불이고요. 메디케어 텍스에는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 상한 금액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는 자기 소득에 비교해서 낮은 비율의 소셜 텍스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소득이 이 상한 금액을 채우게 되면 더 이상 소셜 텍스를 떼지 않기 때문에 가을이나 연말쯤에 본인이 받게 되는 페이첵의 금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고소득자가 회사를 옮겼을 때 이전 회사의 급여를 합하면 더 이상 소셜 텍스를 낼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모르고 계속 소셜 텍스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사에게 미리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소셜 텍스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1년에 4크레딧을 받아서 총 40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좀 더 정확히는 매년 1분기당 1크레딧을 받아서 10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미주 한인신문 등에 분기당 1크레딧을 받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한국일보 기사도 있었죠. 이것은 어떤 세무회계 법인의 글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크레딧 이상이 필요하고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약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기간만 계산한다면 10년보다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1크레딧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40여 년 전의 규정입니다. 1978년도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분기와 상관없이 1년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절되는데요. 올해 2021년에는 1470달러당 1크레딧, 그래서 1년에 한 달만 일을 했어도 약 6,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1년 최고치인 4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이 몇만 불 이상이고 10년, 20년 이상씩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분기별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요. 하지만 규정과 설명서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많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소셜 크레딧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 텍스를 납부해야 쌓이는 것으로 만약에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해도 본인의 크레딧은 쌓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금 보고를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년 40크레딧을 채우면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나? 아마 사람들이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크레딧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만 채우면 소셜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셜 텍스를 낸 금액이 적으면 소셜연금도 적어집니다. 소셜연금은 기본적으로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며 또 저소득층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